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인 작은 혼혈 아이 중학생이었는데 1시간 동안이나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입고 나온 점퍼가 그 죽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지난 13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화단인데요. 여기 추락했습니다, 아이가. 경비원이 발견했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옥상에 올라서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 내가 죽었다고 경찰 들어오고 아저씨가 119에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A군 동네 친구들인데 그동안 빼앗았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러내 아파트 옥상까지 데려갔고 그러면서 A군이 친구의 아버지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했고 A군은 일단 경찰 조사에서 이걸 피하려다 뛰어내린 걸로 확신한 걸로 밝혀졌는데요. 때린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폭행을 피해서 자기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수는 부검 결과 1차 구도소견으로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면서 A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이 맞았나 봅니다. 네. 아이 몸에서 멍도 나왔고요. 네. 네. 아이가 일단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폭행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뛰어내린 걸로. 네네. 우선은 뭐 그렇게 추정을 해서 네. 이 폭행과 뛰어내려서 사망한 사이에 인과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은 이제 상해치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국과수에서 부검을 시작했을 겁니다. 네. 일부에서 왜 상해치사냐? 때리다가 피해서 떨어져서 숨졌는데 살인 아니냐 이런 그렇죠. 주장도 해요. 일단은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네. 옥상에서 밀었거나 또는 사망한 상태로 어떻게 추락을 했거나 이러면 살인죄로 의율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 폭행이 살인이라는 결과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잔혹하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폭력을 피해서 추락해서 추락이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거라면 네.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차 소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2차 정밀 부검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네.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해진다면 법 적용은 네. 조금 달라질 수도 만약에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 휴대폰에서 뭐 그 애가 죽었는데 뭐 그 누가 밀쳤다든지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럼 상황이 전혀 반전될 수 명확한 있다.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 경비원분이 추락한 아이를 보고 하면서 아이를 만져봤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아이가 폭행으로 숨진 다음에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폭행의 결과로 원치 않게 어떤 죽음이라는 결과가 옥상에서 이미 발생을 한 상황에서 추락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법 적용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법에서 적용되는 형량도 매우 달라질 이제 수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정말 결정적 계기가 가해 학생들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때문에 나오면서 입은 옷이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저 지금 보이는 저 자켓이 저 점퍼가 피해 학생의 점퍼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댓글로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글로 저 사람이 우리 아들 SNS에 죽였는데 올렸죠. 네. SNS에 올린 거군요.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거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아들 패딩으로 들어갔어요. 공분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네. 지금 저 패딩입니다. 네. 하얀색 패딩, 베이지색 네, 베이지색 패딩이죠. 패딩입니다. 네. 그런데 저게 재작년에 정말 이게 생활이 형편이 어렵기 네. 때문에 아들에게 좀 따뜻한 패딩을 사주고 싶었는데 백화점 할인 행사에서 샀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는 저 패딩이 한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망한 아들의 것을 가해 청소년이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네. 상황이라 이걸 SNS에 이제까지 올리는 이 장례식장에서 올린 겁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건데 문제는 여기도 또 진실 공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기 전에 이미 공원에서 1차 폭행을 했는데 네. 그때 빼서 입었다라고 처음엔 진술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게 강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바꿔 입었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그러니까 변호사 만난 다음부터는 말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변호사가 있어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네. 된 거죠. 말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네. 참 안타깝기에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 패딩은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받아서 네.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기로 했답니다. 아이 어머니가 러시아인이니까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피해 학생과 잘 알고 있는 교회를 같이 다녔다는 네. 지인이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렸던 친구인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했었다. 외롭게 살던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괴롭혔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혹여라도 이런 폭력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왕따, 특히 물건 뺏는 행동들이 한 차례가 아니라 다수 있었는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도 추가 조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피해자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인데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다. 이렇게 친구들의 청와대 청원글에 친구들이 말하는 아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네, 일단 학교 측에서는 왕따나 학교 폭력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잠깐 들어볼까요? 그 학생, 피해 학생 우리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일단은 그 사고 있었던 것만 지금 알고 지금 대책하고 있거든요. 저기 학교 학생 아니에요. 피해 학생이 평소에 좀 어떤 학생이에요? 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 관계도 뭐 왕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학폭 대상 한 번도 된 적이 없고요. 양전한 간단하게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뭐 다시 되돌아봐야 할 건 없겠습니까? 지금 제일 큰 청와대 청원은 소년법 개정 문제죠. 네. 촉법 소년이라든가 14세 미만 그 이상의 나이인데 지금 이게 아무리 가혹한 행위로 심지어 살인으로 밝혀져도 최고 형량이 15년 이상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소년법 개정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재범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거 개정하는 거? 일단은 소년법 개정은 그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것은 대다수 이제 좀 통과가 가능하지 18세에서 않게 17세입니까? 네. 아니 14세에서 13세로 네. 낮추는 거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법도 개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학폭위도 열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좀 더 면밀한 학교 폭력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알았으면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자, 사사건건 내일은 표창원, 장제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